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원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국제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서 공화당 의원들은 압박을, 민주당은 대북 전략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국제법은 물론 북한의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An incremental approach doesn't meet what's under the command of international law, and it doesn't line up with the promises that North Korea has met. North Korea said they would denuclearize, and until they take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nothing should change. 따라서 단계적 비핵화 방식은 협상 재개 방안이 될 수 없으며 북한의 선제적 비핵화 조치 이후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선비핵화 후 보상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드너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제재 강화를 통한 압박만이 협상 재개의 근본적 방안이라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Look, I don't know that anything will change North Korea's direction other than pressure. When North Korea felt the bite of sanctions at their highest and most maximum enforcement, North Korea was started to engage.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과의 외교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I really do think the way that he's proceeded, President Trump, on diplomacy has not worked, but we need to have an energetic diplomatic effort to try to change the equation in North Korea. 따라서 미국의 목표와 상응 조치 구체화 등 대북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북한 협상단에 대한 숙청설에 주목했습니다. 사실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to first start by publicly stating that the execution of his arms negotiators is a step backwards, an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sider actually imposing tougher sanctions on North Korea. 경고가 없다면 김정은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행동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나라가 56개에 이른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나라는 군사 분야에서 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됐는데 대부분 수출 통제 규정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가운데 군사 부문의 대표적인 제재 위반 국가는 시리아와 이란, 리비아 등 15개 나라입니다. 모두 미사일 제조 기술 공유 등 군사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를 분석해 지난해 제재 위반에 가담한 국가들을 56개로 집계했습니다. But the level and intensity of North Korean military technicians and ballistic missile technicians and surface-to-air missile technicians visiting Damascus over the past few years, you'll see it in our reports. We list their names, their passport numbers, who they met with and where they stayed. 보고서는 각 나라별 위반 항목을 군사와 사업금융, 북한의 조달, 수출, 운송 등 5개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중국과 캄보디아, 러시아, 베트남 등 28개 나라는 사업 금융 부분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벨리즈와 온두라스 등 16개 나라는 북한의 조달 부문에서 볼리비아와 세르비아, 태국 등 13개 나라는 수입 부문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운송 부문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된 나라는 시에라리온과 토고 등 14개 나라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홍콩은 군사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안보리 대북 제재를 위반한 나라 명단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군사 부문 위반에 가담한 15개 나라 중 상당수가 적절한 수출 통제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5개 국가 중 6개 나라는 수출 통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몇몇 국가들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각 유엔 회원국들이 계속 의심스러운 활동을 유엔에 보고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변화라면서 이번 집계를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활발히 벌였지만 인권 상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영국 외교부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철저하게 통제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 외교부가 6일 발표한 이얼레 2018 인권 민주주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권 상황이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에 올렸습니다. 또 지난해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에 가시적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표현과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정보와 사회생활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북한 언론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실제 상황을 전할 자유가 없고 정권의 이념과 선전을 부정하는 보도도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에서 주민 감시와 검열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었습니다. Moreover, citizens are not allowed access to independent media or information sources, ending all surveillance and censorship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media and communications. 제레미 헌트 영국 외교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세계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7월 캐나다와 함께 런던에서 국제 언론 자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 보고서는 또 많은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긴 시간을 일하고 있다며 현대판 노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학생과 어린이들이 반복적으로 모내기와 나무 심기, 지역 활동에 동원되고 있다며 북한 어린이 보호와 교육 캠페인 목적으로 지난해 영국 국제개발처를 통해 유니세프에 7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이산가족 상봉을 계속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이 촉구한 12년제 남녀평등교육 공동선언 결의에 북한이 서명한 건 긍정적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영국 관리들이 지난해 런던과 평양에서 가진 북한 관리들과의 회동에서 인권 상황에 관한 우려를 계속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해 올해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 정권에 유엔 인권 담당자들과 협력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US 산타크루즈의 손 레이 박사 연구진은 2017년 북한이 실시한 6차 핵실험 위력이 미 정보당국이 분석한 140킬로톤보다 80%가량 더 큰 250킬로톤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레이 박사 연구진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감지된 지진파 자료를 모아 다양한 암석 기반을 통과하는 모델을 돌려본 결과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선 5번의 핵실험이 진행된 10년 동안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던 북한의 핵 역량이 마지막 6번째 실험에서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며 250킬로톤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16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의 비약적 발전은 북한이 매우 정교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1,194톤과 1,829톤의 정제유를 북한에 공급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이는 약 500톤 수준에 머물렀던 지난 1월과 2월에 비해 최대 4배 가까이 늘어난 양입니다. 중국의 이번 보고로 1월과 4월 사이 전체 대북 정제유 반입량은 14,552톤으로 집계돼 1년 안보리가 정한 상한선의 약 24%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제3국 선박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양을 포함하면 실제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렉산드르 코즐로프 러시아 국동개발부 장관이 북한 당국자들과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사업 등을 논의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방문합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이 기간 평양에서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간 비정기 회의에 참석하고 정부 부처 대표들과 협의를 진행하며 더 높은 수준의 면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러시아 국동북극 개발부가 설명했습니다. 코즐로프 장관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 배석했으며 이번 평양 방문에서는 당시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을 논의할 것이라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5일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인도주의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밀 3,900여 톤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